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재판하고 기소는 재판국장님하고 기소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재를 편찬하다 보니까 제게 이렇게 강의를 위탁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재판의 주요 절차와 기소에 관하여 정치국석이 음재룡 목사.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 절차와 원칙. 1. 총설.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인 지침. 2. 교회법의 의의. 큰 두 번의 재판의 의의와 재판관의 자격. 재판의 의의, 재판관의 자격. 3. 재판의 주요 원칙. 4. 교단 재판의 주요 절차. 5. 기소위원회 선정과 구성. 6. 재판국, 당회, 노회, 총회 운영의 개선 방안. 7. 간략한 권징 해설. 8. 주요 서식 열거. 9번에 법률 용어 해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국원의 자격, 재판의 주요 원칙과 절차. 1. 총설. 하나님의 법인 기본적인 지침 교재는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할 것이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셨어요. 이 성경에 기초한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8장 21절 22절에 보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최초의 재판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넓은 의미의 교회법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교회법은 하나님과 교회가 제정한 인간 신자의 생활과 공동체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데 하나님의 법 성경과 교회 법률 즉 교단 헌법,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교단 헌법과 규칙에 의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구법과 하나님의 실정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영원으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정하신 우주 창조의 질서의 법입니다. 자, 두 번째, 좁은 의미의 교회법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등이 자주적인 입법권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의 고유적인 조직과 신자들의 생활에 관해 규정한 법입니다. 이것은 109페이지에 있고, 자 110페이지에 보면 재판의 의의와 자격, 재판의 의의, 이 국가재판, 재판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권력인 법적 판단의 표시입니다. 즉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종국적 공권적으로 내리는 판단인데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근데 꼭 피고라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고, 자 이제 법적 그 판단, 그다음에 그 적용적인 거, 그다음에 재판의 의의, 이것은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112페이지로 넘어가서 재판의 주요 원칙,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한 재판의 원칙 중에서 첫째 공정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나 율법과 규례에 대한 원칙,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과잉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 재판에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재판의 여러 가지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교회법상의 재판의 원칙, 그다음에 115페이지로 넘어가서 총회헌법 제59조에 보면 판결에 대해서, 판결의 확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총회가 보면 그 헌법 제1장에 보면 이제 권징의 의의가 있어요. 어떨 때 권징하느냐?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각 취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재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례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에 포함됩니다. 헌법 우리 총회헌법 제2조에 보면 권징의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권징의 사유, 그다음에 그 제4조에 보면 권징의 원칙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1차로 권고하고 화해를 조정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권징을 하는 거예요. 헌법 제5조에 보면 권징의 종류, 그다음에 7조에 책벌의 종류와 내용이 있고, 자 제118페이지 보면 헌법 제8조 책벌과 명령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교재를 참조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119페이지의 교단 재판의 주요 절차, 거기 보면 이제 고소 고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원고와 피고가 있고, 그다음에 고소와 고발할 때는 그 기재 사항이 있거든. 고소인의 주소, 성명, 그다음에 그 사람의 범죄한 내용, 그다음에 증거, 그다음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회헌법 제13조에 보면 고소 고발도 그 시한이 있어요. 근데 고소장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총회헌법 제14조에 보면 1차적으로 그 화해를 권고하고, 가능하면 화해가 된 다음에 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기소를 합니다. 자, 넘어가서 기소위원회 선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헌법위원회하고 규칙부에서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도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총회 헌법 보면 헌법하고 그 권징하고 세칙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자,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헌법하고 세칙을 쭉 함께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놔서 요거는 참석하면 되고, 134페이지 보면 제3정 특별 소송 절차, 여기부터 137페이지까지 경과 규정까지는 교재를 참조해도 되니까 우리가 만든 교재를 잘 참조하면 되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38페이지 보면 헌법 시행 세칙을 권징하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놨어요. 이것은 이거 우리 총회 헌법에 있는 거니까 137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상반부까지는 146페이지 상반부까지도 교재를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146페이지가 조금 중요합니다. 6번 재판국 당회 노회 총회의 재판 운영의 개선 방안이 있는데, 교단 재판국 판결의 중요성이 있어요. 가 사회법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단 내부의 권징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보면 작년에도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단 재판국에서 일단 판결이 확정이 나면 사회법에서는 거의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 재판국의 기소위원회에다가 누누이 부탁하는 것이 함부로 재판하지 말고, 왜냐하면 한번 확정이 되면, 작년에도 김병동 목사님이나 최정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회에다가 그 가처분 신청을 냈어도 왜 교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내용인데,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정말 사회법이 봐도 교단에서 해도 정말 너무하다,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외에는 사법부에서는 교단에서 재판하는 것을 심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기 대법원의 판례를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에 실어놓은 거예요. 자, 148페이지 교단 재판의 그 운영에 주의할 점은 헌법상 재판 절차를 준수해야 돼. 첫 번째로 그 고발이 되면 그 사람의 죄를 이제 조사를 해서 반드시 기소장을 송달해 줘야 돼. 사회도 꼭 공소장을 주고 다녀. 왜냐하면 당신은 이런 죄를 져서, 이 기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하거든. 당신은 이런 죄를 져서 이제 사회로 말하면 법원에,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재판국에 이제 재판에 회부한다 해서 그 기소장 부분을 반드시 송달시켜 줘야 돼. 그래서 기소장을 가지고 내가 그 죄를 범한 거하고 맞지 않나, 이것을 그 반드시 그분이 숙지할 수 있도록 기소장 부분을 송달해주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는 기소장이 오면 이것을 심사를 해야 돼.
그 기소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재판부에 올린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이것을 그 정말 양식에 부합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기소됐다고 무조건 재판되는 게 아니라 그 기소위원회에서도 그 법원에 이게 이제 재판할 때 재판 사회도 그렇거든요. 기피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같은 노회원이 있거나 아니면 이익 당사자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것을 재판국원에 기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이 148페이지에 있고, 150페이지에 보면 그 이제 재판국에서 재판할 때 양식이 있거든요. 제가 도표를 그려놨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된 사실, 그다음에 기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지 기소위원회 주장, 그다음에 기소위원회가 말하는 그 증거가 맞는지 부합되는지, 그다음에 피고인은 뭐라고 변명하는지, 그다음에 피고인이 나는 그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자기 입증 자료를 내는 그 자료가 부합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꼭 보셔야 될 게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노회를 그 하나의 예시문으로 해가지고 재판 조서를 만들었거든. 거기 보면 이제 재판국장은 누구고 서기는 누구고 국원은 누구고 그다음에 피고인은 누가 출석했고 그다음에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피고인이 왔는데 그 사람이 맞는지, 음재룡이가 왔다 그럼 그 사람의 주소, 성명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당사자가 맞는지 한 것을 인정신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기소장에 그 이제 기소위원들의 진술을 듣고 그다음에 피고인도 진술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예시문으로 첫 번째 재판한 거, 그다음에 154페이지 보면 두 번째 재판한 거, 이것을 예시문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15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그 헌법에 대한 권징을 간략하게 해설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교재를 보시면 그 해설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으니까 155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그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183페이지부터 보면 서식 목록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소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소위원이 되면 이 사람이 죄가 되면 이것을 기소해 가지고 재판부 회부해야 되는데 기소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소된 사람이 당신 이렇게 돼서 기소가 됐다고 하는 그 기소 결정서, 그 다음에 그 187페이지 보면은 불기소 결정서. 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법원에다가 이제 죄가 됐으니까 재판하라고 올리는 거, 그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불기소 결정서, 고소인이 고소를 했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당신은 죄가 안 된다 해서 그 기소하지 아니한다 해서 불기소 결정서.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가 그 고기동 목사님을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누가 압력을 넣는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느냐. 그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직무정지 가청, 이걸 다른 사회로 말하면 구속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 사람 그냥 두면 도주할 염려도 있고 증거인멸할 염려도 있고 하니까 구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이 사람의 직무를 계속하게 하면 뭔가 부합된다. 총회로 말하면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분을 그대로 뒀을 때는 그 상당한 또 범죄가 진행될 것 같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이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는 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그다음에 직무정지가 됐으면 이것을 또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직무정지 결정서. 자, 191페이지 보면 자,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직무정지 돼야 되느냐?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정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 그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면 원고하고 피고가 말이 달라. 그럼 뭐에 대해 증인을 그래서 이거는 증인 신청서 양식이 192페이지.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이제 소환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엔 뭐 구두로도 하고 핸드폰으로 하지만 소환장의 양식이에요. 193페이지.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아까 말한 재판국원 기피신청서. 이해 당사자가 있고 같은 노회원인데 그 사람이 재판국원을 했을 때는 저 사람이 함께 재판을 하면 내가 불리하다. 그리고 법정이 안 만든다 했을 때는 재판국원 기피신청서를 194페이지 보면 양식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판결문. 재판국원에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판결문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대한 양식을 195페이지. 그 다음에 판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한 것을 집행해야 되거든. 그래서 판결 집행문 196페이지. 그 다음에 상소장. 이 상소장이 뭐예요? 그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그 고등법원에 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는데 이 양식을 상소장이라고 하는, 상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재심 청소. 1심, 2심에서 재판을 받아봤는데 뭔가 그 부합되는 증거가 있다.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잘못 판단된 것 같다 했을 때는 재심하는 거, 그 재심 청구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가 둘이에요. 그 신청인 몫이 있고 피신청인 몫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결정서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그 다음에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상소장. 그 다음에 특별행정심판 결정서. 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내 혼자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렵다 했을 때 변호인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5페이지 보면 변호인 선임서에 대한 양식. 그 다음에 이제 출석요구서. 기소위원 같은 데서 그 사람을 소환할 때 출석요구서가 206페이지. 고소고발을 했는데 취하한다. 그럼 고소고발 취하서가 207페이지. 그 다음에 그 청구 변경 신청서. 그러니까 기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식을 변경해야 될 때 208페이지에 청구 변경 신청서. 그 다음에 소취하서. 구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서에 가면 이런 양식을 가지고 소취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양식을 209페이지에 담아놨고,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결정 및 통지서. 아까 같이 불기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식을 만들어서 통지를 해줘야 되고, 불기소 처분 이후 통지서. 그 다음에 항고장.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항고라는 건 둘이에요. 법원에다,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하는 것도 항고거든. 그 지방검찰청에도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기각하면 다시 고등 그 검찰청에다가 하는 것도 항고라고 그래요. 항고장 양식이 210페이지, 12페이지. 이 재항고라는 게 있거든요. 재항고는 뭐냐? 고등기가 지방검찰청에다 고소를 했어요. 이제 1심 법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각당했거든. 그러면 대법원에다가 하는 거. 이제 대검찰청이 하는 것을 이것을 재항고라고 그래. 한번 항고했는데 고등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그러면 다시 대법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 항고라고 하는 말은 검찰에서 쓰거든요. 검찰에 그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항고가 기각됐어. 그럼 다시 한번 대검찰청에다가 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 처분했을 때 불복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을 재항고장이라고. 214페이지. 그다음에 아까 같이 기소가 됐을 때 기소 통지서. 그다음에 답변서. 그다음에 이제 답변서도 그 피고용이 있고 원고용이 있고, 그다음에 준비 서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법원 같은데 아니면 그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처음에 내는 건 답변서라고 그러고 두 번째부터는 준비 서면이라고 그러지. 원고하고 피고는 아래 사건에 의해서 이와 같이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하는 것이 준비 서면 양식. 그다음에 기소장 변경 허가서가 230페이지. 처음에 1차적으로 기소를 했어요. 해서 넘겼는데 또 다시 어떤 그 사람이 죄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조사한 거하고 뭔가 내용이 다르다 하면 처음에 법원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그 재판부에다가 기소장을 냈다가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부에다가 변경 신청서를 내야 돼. 허가 신청서. 이걸 220페이지. 그다음에 기소 취소서, 기소 통지서. 그다음에 결정문. 그다음에 항고나 상고했을 때 양식을 224페이지. 그다음에 항고나 상고를 취하할 때 그 포기서. 그다음에 항고나 상고할 때 그 이유서. 이런 것을 그 226페이지까지.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항소 상고용이 있어요. 답변서 227페이지. 위탁재판 청원서. 그다음에 재심 청구서. 총회 특별 재심 청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양식을 보면 다 여러분이 답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법률 용어가 있는데, 법률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231페이지 재판 법률 용어에 보면 가중처벌,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형을 가중하는 처벌, 덮쳐서 벌한다. 그 덮친 처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재판을 그 본안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길거든요. 그러니까 본안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각하, 형식에 있어서 부적하다 하는 것을 물리치는 재판을 각하라고 하고, 결정, 법원이 행하는 판결 및 명령 위에 재판 항고, 재항고 등을 기각, 각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이라고 하고, 경정을 결정한다.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할 때에는 정하는 판결을 경정결정이라고 합니다. 경합범, 판결이 확정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에 전한 범, 이것을, 그러니까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래서 또 다른 죄가 있거든. 이것을 두 개를 합친다 그 말이에요. 경합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경합. 고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해 소추하는 일, 고발 기간, 그다음에 고소 기간, 여기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이나 모두 좋지 않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매를 때리되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40이 하나를 감아라 그랬지. 제가 작년에도 누차 말했지만 우리 헌법에는 있지만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미 제명하고 출교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면직까지 가버리면 그 제가 늘 하는 것이 그 목사의 성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면직까지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하게 꼭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를 빼놓고서는 너무 이제 과한 판결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권징, 권고와 징계, 금고, 그 수용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금고로 하고, 기각, 여러분들 그 각하하고 기각하고 판결을 그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를 다 하는 거예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형식이 맞지 않았을 때 다 훑어보고, 이 사람이 이 소가 부족하다 할 때 각하 명령을 내리고,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다 재판하고 원고 피고 얘기를 다 들어보고 마지막까지 다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이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재판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할 때 내리는 것이 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망,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뭐냐 하면 죄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볼 때 약간 경미하거나 아니면 한번 유예해 주는 거. 그러니까 유예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소 재판을 붙여야 하는데 검사선에서 한번 유예시켜 주는 것을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또 있거든. 선고유예는 뭐냐면 판사가 저 사람 죄는 있지만 죄를 줬을 때 이 사람에게 좀 심하다 한 번 정도 유예시키는. 이제 판사가 내리는 것은 선고유예, 검사가 내리는 것은 기소유예. 기소편의주의, 그다음에 기속력, 기피, 당사자 능력, 동행사, 여기까지가 232페이지. 그다음에 명령, 모용. 이 모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총회 정치국장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총회 정치국장이라고 행사를 하면 뭐예요? 이 정치국장 이름을 모용하는 거거든. 이것을 모용이라고 그래. 불고불리, 불복, 불기소, 상고, 상소, 송달, 신문, 심리, 여기에 대해서 233페이지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34페이지에 보면 이송하는 문제. 이송 사건은 뭐냐면 이제 영등포 교도소 있다가 이제 뭐 원주 교도소로 간다 이렇게 할 때 그 뭐 범인을 이송한 그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을 이송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항고, 아까 말했죠. 그 고등법원이나 고등검찰청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척, 종국 판결, 죄가, 준용, 직권남용,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것을 이것을 직권남용. 그다음에 책벌, 취하, 파기 뭐 여러분들 잘 알죠. 그 1심 법원하고 2심 법원에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마지막 그 보니까 법리 오해가 있다거나
양형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파기환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쓰는 용어가 파기. 그다음에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은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와 그 수사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건 아니거든. 아까 말한 항고, 항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줬고, 혐의 없음, 화해, 그다음에 그 환송, 그다음에 회기 불개 원칙, 회피, 훈시 규정, 이것을 이제 우리 교재에 잘 있으니까 이런 재판 용어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 서식에 관해서 이것을 그 원래는 이제 대면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재에 다 수록해놨으니까 교재를 참조하시면 멋진 그 여러분들이 그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포럼이 될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부족하지만 그 이번에 5개 부서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교육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또 정현진 목사님 그리고 자제분들 오셔서 이렇게 녹화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총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아마 총회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이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